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저희 전략은 헤지 페이즈에 들어가면 GLD를 삽니다. 그래서 금 가격에는 평소에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이 GLD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분명 실물금을 금고에 쟁여두는 ETF인데 정작 그 값은 결국 종이금이 맥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풀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실마리가 될 영상 한 편을 여러분께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J Martin Show라는 채널의 영상이고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7월 24일 중국이 금의 진짜 가격을 드러내는 날. 진행자 제이 마틴은 이 영상에서 우리가 매일 화면에서 보는 금 가격이 사실은 진짜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그 주장을 검증하지도 편들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논지를 원래 말에 가깝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쯤 전 중국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은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 공상은행이 일반 고객의 종이금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합니다. 시행일이 2026년 7월 24일입니다. 그런데 한 은행만의 일이 아니라고 해요. 중국 우정저축은행이 먼저 움직였고 핑한은행이 뒤따랐고 다른 은행들도 합류했습니다. 세계 최대급 은행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상품을 같은 시기에 다른 겁니다. 여기서 종이금이 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실물금이 아니라 금을 사뒀다고 적힌 계약서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금 선물이나 은행이 파는 금 통장, 즉 계좌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은행들이 내건 명분은 이렇습니다. 금값이 워낙 거칠게 움직이니 일반 고객을 손실에서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금값은 올해 1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거의 30% 급락했고 그 사이 손해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은행이 고객을 지켰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이 마틴은 그 설명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7월 24일이 오히려 중국이 금의 실제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화면 속 그 가격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보는 데는 역사적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은 1968년을 짧게 짚습니다. 그때도 금에는 정부가 억지로 떠받치던 공식 가격이 있었는데 실물을 원하는 수요가 몰리자 그 가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금에는 가격이 둘로 갈렸습니다. 정부끼리 장부상 주고받는 공식 가격, 그리고 실제 금속을 원하는 사람이 진짜로 치르는 시장 가격. 제이 마틴은 지금 똑같은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종이금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금을 살 때 실제 금은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은행이나 거래소가 계약서를 한 장 팝니다. 거기엔 당신이 금일 아운스를 가지고 있고 원할 때 그때 시세로 되팔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정작 당신이 소유했다는 그 금괴는 누군가의 금고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될 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금괴를 실제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관하고 보험 들고 나르는 게 번거로우니까요. 그저 값이 올라 상값보다 비싸게 계약서를 되팔기만 바랍니다. 파는 쪽도 그걸 압니다. 아무도 실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금괴 하나를 두고 계약서는 여러 장 팔 수 있으니까요. 같은 일, 아운스 금에 대한 권리를 2번, 10번도 파는 겁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실물을 찾으러 오지 않는 한 들킬 일이 없고 실제로 다들 동시에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격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가 이 영상의 핵심 논리입니다. 원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는데 금시장에서 공급으로 잡히는 건 실물 금속이 아니라 이 계약서라는 거예요. 실제 금일 아운스마다 종이 청구권이 10개씩 더 있다면 시장은 금이 실제보다 10배 더 많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공급이 많아 보이면 가격은 내려가죠. 그러니 계약서가 늘어날수록 금값은 실물만으로 정해졌을 값보다 낮게 눌린다. 이게 제이 마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금 가격이 정해지는 런던과 뉴요크에서는 일상적인 금거래 대부분이 바로 이 방식이라고 해요. 실물은 움직이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되는 계약이라는 거죠. 실제 금일 아운스마다 종이 청구권이 몇 개나 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정작 그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시장에서 정해진다는 뜻이라고 그는 짚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건 그냥 이론 아니냐? 종이 가격이 실물보다 낮다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아느냐? 영상은 직접 셀 수는 없어도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검증이 2가지 있다고 답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격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겁니다. 정직한 시장이라면 어떤 것에 대한 청구권 가격과 그 실물 가격이 같아야 합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진짜 물건에 웃돈을 얹기 시작하죠. 영상은 그 예로 은을 듭니다. 올해 1월 실물은이 종이은보다 잠깐 40%나 비쌌다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금속에 40%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금은 아직 그 격차가 작지만 제이 마틴은 그 격차가 사라진 듯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검증이 더 낫다고 그는 말합니다. 큰 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무시하고 실제로 뭘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중앙은행을 운영하는데 종이 가격은 가짜이고 실제 가격은 더 높다고 믿는다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조용히 종이 약속을 팔고 조용히 실물금을 산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그러고 있느냐? 영상은 중앙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 금 244톤을 사들였다고 전합니다. 기록상 가장 강한 1분기 매입이고 최근 11개 분기 중 10개 분기에서 200톤 넘게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금산업 자체의 연구기관인 세계금협회가 이 매입의 상당 부분이 아예 보고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샀지만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은 금값을 치르려고 뭘 팔고 있을까요? 영상은 미국 국채라고 답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정부의 종이 약속이죠. 그 결과 이제 중앙은행 준비자산에서 금이 미국 국채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고 해요. 제이 마틴은 이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읽으라고 합니다. 한 세대 동안 이 종이 약속을 붙들던 기관들이 이제 그걸 팔아 금속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속도가 사상 최고다. 게다가 그 매입은 보고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들은 공표된 가격이 정직하다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낮다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은행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왜 누군가는 금의 진짜 가격을 알아내려고 수십억 달러를 쓸까요? 영상은 이번 달 중국에서 시작되는 게 금 금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중국 시민은 실물금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끝나는 것은 종이, 계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세 부분짜리 시스템이 대체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샹하이 골드 익스체인지입니다. 여기는 실물 인도를 요구합니다. 금이 거래되면 실제 금속이 파는 사람의 금고에서 사는 사람의 금고로 옮겨가야 해요. 금괴 하나에 계약서 10장을 팔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금괴가 실제로 나타나야 하니까요. 이렇게 설계된 시장은 딱 두 가지만 잽니다. 실제 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측정해서 허수를 걷어내 진짜로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 이걸 가격 발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둘째는 홍콩입니다. 중국의 통화 규정 때문에 외국인이 샹하이에서 직접 거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는 홍콩의 새 시스템을 거치고 세계 다른 지역은 거기서 샹하이의 실물 기준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은 셋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홍콩이 금 보관 금고 공간을 약 200톤스에서 2000톤스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물금을 넣을 공간을 미리 10배나 더 짓는 셈입니다. 제이 마틴은 이 숫자를 곱씹어 보라고 합니다. 종이 시장엔 금고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2000톤스짜리 금고를 짓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실제로 2000톤스의 금이 들어와 보관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국은 세계가 앞으로도 런던에서 종이만 거래할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실물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 창고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상은 중국이 이걸 이미 예고해 왔다고 짚습니다. 2014년 샹하이 골드 익스체인지의 수장이 하필 런던의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요. 금은 동쪽에서 소비되지만 가격은 서쪽에서 정해진다. 중국이 금 시장에 영향력을 갖게 되면 진짜 가격이 드러날 것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금고가 지어지고 있고 변경은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는 겁니다. 제이 마틴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금이 서방 금고에서 빠져나와 기록적인 속도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종이 가격을 정하는 바로 그 기관들이 조용히 실물로 바꾸면서 그 매입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자기 예측이 맞다면 두 가지를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첫째, 지난 1월은 시장처럼 금에서도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 대신 금을 계속 준비자산에 쌓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이 마틴 쇼 영상의 내용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제이 마틴 본인의 해석이고 저희가 검증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도 영상 끝에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달라고 청하더군요. 금값이 정말 눌려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이미 제값을 매기고 있는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화면 속 금값을 진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영상의 말처럼 그림자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 뒷이야기를 계속 함께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